NFT가 돈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정보일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와 NFT는 저는 지금도 시장이 엄청 작은 초기 시장밖에 안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전기차가 이제 주로 승용차 쪽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상용차로 우리가 불리거든요. 이런 쪽에는 수소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올해 그 정말 큰 불을 뿜고 우리 뭐 소위 히트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타버스 NFT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것도 지금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시적 하나의 그 유행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기는 해요. 의견은 천차만별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 되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막 되게 화려하지만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에 불과한 거고 기대감만 갑자기 커진 거고 그게 이제 물론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꾼 데도 뭐 큰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 큰 이유가 있었죠. 일단 한번 요거와 관련된 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NFT가 돈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정보일 것 같고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크리스티 경매 아시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미술품 경매 쪽인데 올해 3월 달에 뉴욕 쪽에서 온라인 경매를 했습니다.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를 했겠죠. 거기에서 비플이라는 무명 작가였는데 이게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 사람이 NFT화를 시켰던 작품들이 이제 5,000개를 모아놓았던 작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처음 5,000일의 나날들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경매를 붙였는데 딱 JPG 아시죠? 그린 파일을 JPG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그린 파일 하나가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무려 6,934만 달러. 이거 제가 하나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화로 78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린 파일 하나가 이런 가격에 낙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NFT가 돈이 안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사실상 그린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컨트롤 카피, 컨트롤 V에서 얼마든지 양산이 가능한 거 아니냐, 무한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NFT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복사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다가 소유권과 저작권을 부여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NFT, 논펀저블 토큰으로 명명이 되면서 이게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빅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저는 이 산업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돈이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이 자체가 돈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기업들 우리가 결국 회사에 투자하니까 이러한 것을 중개하는 뭐 예를 들어서 소더비가 됐든 뭐 말씀하신 그 이런 경매 업체들 혹은 그와 관련된 무슨 우리 게임주라든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거래액을 통한 그 부가가치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이걸 정당화시킬 만큼의 그런 밸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와 NFT는 저는 지금도 시장이 엄청 작은 초기 시장밖에 안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좀 한정된 분야에만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미술품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게임이라던가 이런 쪽들에 한정이 되어서 NFT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고요. 금융이라던가 모든 우리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저는 적용이 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같은 주요 주체들도 그런 부분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들을 주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상 서울옥션 같은 쪽들도 이제 미술품 쪽에 NFT, 경매 이런
이런 쪽들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10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16,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4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사실상 기업들이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벌기도 했죠. 지분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주가가 올라간 이면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NFT 거래를 통한 수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야를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니까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네. 우리 소위 테마를 형성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의 거래 방식과 진짜 우리 2차 전지 소재처럼 엄청난 네. 매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그 빅 트렌드로 보는 네. 이런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거래 방식이. 예, 약간은 좀 다르다고 그 지금 수급이 몰릴 때 이 네. 심리에 의존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2차 전지 소재주처럼 계속해서 매출이 실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네. 볼 것이냐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정말 뜨겁게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던 서울 옥션 같은 것도 여기에서 이제 고점 주고 난 이후에 여기 말씀드렸던 또 한 60일선 정도에서 28,000원대에서 쌍바닥을 잡았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구간 60일선에서 잡아가지고 여기 윗골이 달았죠. 이틀 전에 38,000원대 고점에다가 윗골이 길게 달았던 부분에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여기에서 불이 꺼질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커지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NFT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콘텐츠별로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쪽이 한 25%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예술 쪽에서 24%, 미술품이나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리고 게임 쪽이 23%. 굉장히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이게 분산이 잘 돼 있어요. 그 밑으로 더 보게 되면 스포츠 쪽에서도 13%가 있고요. 컬렉션 이쪽도 11%, 유틸리티가 4%.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한정된 분야에만 나오고 있는데 분산이 잘 돼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야에 이 NFT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더 분산이 더 잘 될 거고 그만큼 시장의 파이는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1분기 나올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B2E. 4분기가 됐든 아니면 1분기 쪽에 그 매출,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되면 좀 상황이 이 상승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불을 지펴주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내려가는 계기가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충분히 공감 가능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업체 선별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는 정말 어려웠던 시대에서 그 전년도에 많이 종목들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릴 만한 테마가 없을 때 이런 4차 산업 관련해서 메타버스라던가 NFT가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화두가 되면서 주가들을 올리는 작업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정말 실체가 있고 꾸준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테마성 성격을 가지는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초에 정말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메타버스 중인데 얘네 메타버스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인데 실적이 제대로 못 나오네 하면은 오히려 그런 업체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저는 올 수 있고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정말 좋은 시점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비슷한 그냥 네. 한다 발표한 네네. 기업 아니면 뭐 관련주 직접적인 주가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막 투자하고 테마주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패턴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요. 주도주 실제로 NFT면 NFT와 관련된 네. 사업이나 수익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있는요. 그런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어디가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 미술품 쪽은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서울 옥션이 될 것 서울 같아요. 옥션. 네. 얼마 전에 신세계 그룹에서 투자한 거 혹시 보셨죠? 280억을 투자를 하면서 서울 옥션의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 같은 거대한 대기업 그룹들도 NFT나 이런 생태계를 본인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새로 조성을 하느니 이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에 지분 투자가 들어오는 거고요. P2E 게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위믹스라는 거대한 메타버스 NFT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위믹스 생태계에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NHN도 들어오고 있고, 뭐 조이시티도 들어오고 있고, 액션스퀘어 들어오고 있고, 얼마 전에 썬데이 토즈 인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미 플랫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밸류도 거대한데 이 플랫폼이 뭐를 하는 업체냐? NFT와 메타버스라는 빅 트렌드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그만큼 밸류는 더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위메이드, 그 다음에 서울 옥션, 이 정도를 좀 이와 관련된 대표주로 주도주로 보신다고 게임 이해하면 쪽은 될까요?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서울 옥션 성격에 가진 업체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업체가 딱 이거 하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비상장에서는 조금 있기는 한데 게임 쪽에서는 조금 더 많죠.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NC소프트 같은 업체도 있을 거고요. 서머너즈와 클로니클, 이제 컴투스 이런 쪽들도 다 이제 P2E 게임으로 만약에 내년에 이런 쪽 관련해서 규제보다는 먼저 허용을 해주고 후 규제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대선 후보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격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규제가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이걸 안 되잖아요. 맞아요. 외국에서나 지금 P2E가 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지금은 정책도 초기가 될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한 산업의 규제, 게임 산업이 여러분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졌고 그만큼 즐기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의견과 기업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조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저변이 이미 대선 후보들에 의해서 깔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면은 규제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 산업들을 막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 산업에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변동성을 가져올 리스크 요인인 건 변동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잘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아까 신세계에서 지분 인수를 했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인수 가격이 나왔나요? 나왔어요. 280억에 인수를 했고요. 아니, 주당. 주당이요? 주당은 거의 시총하고 비슷한 가격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지금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서울 옥션 시총이 5,786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가액으로 5,900억 정도의 신세계에서 지분 인수를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또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더 주가가 크게 하락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분 투자는 하지 않았을 거고요. 이미 신세계 백화점 본관에 보시면은 이 미술품 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20여 점의 작품들, 미술품, 예술품, 공예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는 곳이 신세계 본관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저변으로 해서 NFT 쪽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었나라고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에도 계속해서 이 NFT 열풍이 불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소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현대차가 수소차를 포기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수소차를 포기한 겁니까? 일단은 승용차 관련해서 제네시스 차량에는 일단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잘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근데 원래 수소차는 대형차, 승용차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통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고 계시고요. 일단은 그 전기차가 이제 주로 승용차 쪽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트럭이라던가 어떤 좀 대형 트럭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런 쪽까지는 상용차로 우리가 불리거든요. 이런 쪽에는 수소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제네시스 모델 하나에 수소 쪽을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한 부분 때문에 현대차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 되고 이 수소 전체 산업이 그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져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러한 발표 이후 급락됐잖아요. 네네. 수소 테마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시 이런 시장의 어떤 냉정한 다시 재평가에 의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상하프로테크 같은 업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틀간 정말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그 전날에도 이제 뚫어야 될 121선을 잘 올려놨는데 이날 좀 윗꼬리가 살짝 달렸죠. 그러면서 막혔는데 다음날 거래량이 원래 더 터지면서 돌파하면서 고점으로 갔어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12월 27일 날 121선에서 막히면서 일중 저가 마이너스 3% 흐름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마이너스 13%에 달하는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이런 이게 정말 246만 주 정도 되는 건가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날 투자 동향이 또 좋지가 않았어요. 27일하고 28일 날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매도했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27일이고 28일이었거든요. 이거 두 날 이제 개인들이 산 수급을 보시면은 28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 정말로 좀 안타깝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그만큼 팔았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 이후에도 일단 시세는 조금 진정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이틀 동안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행히 투신 쪽에서는 물량이 이제 좀 멈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멈춘 것 같지만 일단 수급 상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이 개인들 물량이 빠질 때, 그럼 언제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살 때가 되겠죠. 그때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내용적으로도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업체들이 수소차 제네시스에 적용 안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굳이 빠져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고, 멤브레인이나 여러 가지 필터, 소재 이런 쪽들로 특화가 되면서 수소단의 산업 밸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 한번 보여주실래요? 월봉 잠깐 볼까요? 네. 네. 많이 상승하긴 했네요. 그럼요.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수소단 보게 되면 뭐 3월 달에 7,400원대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올라온 이후에 일시적인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돌입을 했다. 왜냐하면 이 수소차가 사실 글로벌로 보더라도 판매율 자체는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판매 대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글로벌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6,200대밖에 판매가 안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캐파가 아직 작은 상황에서 수소차 쪽이 조금 더 이제 가파른 판매가 있으려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굳이 이걸 승용차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의문들이 그룹사 내부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수소 테마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어떤 실망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반전이 일어날 것이냐. 근데 일단 연기금에서 일단 매도를 시작하니까 저 때는 좀 이 비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요. 연기금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면 괜찮은데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개인들은 오래 못 버티잖아요. 맞아요. 예. 반등을 기대했을 텐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게 또 악성 매물로 쌓일 수 있으니. 맞아요. 또 이게 큰 폭으로 빠지면 레버리지를 쓰면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대 매매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상하프론테크 같은 거는 월봉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월봉이 되거든요. 주황색 선이요. 여기 정도 선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 보면 한 5만 원이 살짝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시점에서 수급이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에서는 한번 손절 이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잡고 들어가 볼 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몇 개월간의 어떤 일봉 흐름을 보고 많이 싸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또 큰 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보다는 중장기 이평선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같이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